12인문 예술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의 종전 이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자본주의가 발달하였고 자연과학, 법학 등 실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학문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형이상학적 철학 이론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프래그머티즘은 당시의 미국 사회를 지배하며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프래그머티즘은 행동, 실행, 실제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프라그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철학 이론이다. 프래그머티즘의 출발점은 다윈의 진화론이었다. 다윈은 자연 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부정하며 이 세계는 불확실한 우연성이 지배한다고 하였다. 인간 역시 우연적인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변의 법칙이나 신의 섭리를 탐구하는 일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서구 사회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인간관 및 플라톤 이래의 형이상학적 인간관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프래그머티즘은 지식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영원불변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며 세상의 문제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이 주장한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 없으며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이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나타나는 프래그머티즘의 특성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프래그머티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퍼스는 의미론으로서의 프래그머티즘을 주장하였다. 퍼스가 몰두한 것은 탐구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가 말하는 탐구는 현실 생활에 나타난 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행동이다. 퍼스는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되며 과학적 방법을 거쳐 확고한 믿음에 도달하여 의심이 그칠 때 그 믿음의 진리 여부와 관계없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행동 방식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은 행동의 규칙이나 마음의 습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퍼스는 개념의 의미는 믿음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프래그머티즘의 경륜을 이야기하였으며 어떠한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어야 하고 그 결과가 대상에 대한 개념의 전체라고 하였다.
윌리엄 제임스는 허스가 언급한 프래그머티즘의 경려를 대상의 개념적 의미를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적인 기준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래그머티즘의 진리론으로 발전시켰다. 허스는 믿음을 확립하기만 하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제임스는 관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실천적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관념의 진위는 그 자체로 결정될 수 없고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유용한 결과로 검증된다면 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는 이를 현금 가치라고 표현하였는데 예를 들면 하늘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삶을 개선하는 데 전혀 유용하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없는 지식에 해당한다. 두 가지 관념을 비교해서 진리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어떤 관념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즉 구체적 결과가 있어야 의미를 지니게 되고 따라서 진리로 여겨지던 추상적인 A01에서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6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관념들은 구체적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 된다.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진리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형상시키는 역할을 할 때에만 비로소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임스는 진리를 무엇인가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경험과 낡은 진리가 서로 결합하고 수정된 결과다. 이는 제임스가 진리를 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나타낸다. 프래그머티즘은 존 드웨이의 도구주의에 의해서 행동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다. 드웨이는 허스의 주장을 논리화하여 탐구의 논리로 체계화하였는데 드웨이는 사람들의 모든 관념은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드웨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유기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서만 상호 관계가 가능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고 작용이 일어난다. 드웨이는 이때 일어나는 사고작용은 지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의 기능이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탐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탐구는 문제 상황, 즉 불확정한 상황을 확정된 상황으로 바꾸는 것으로 여기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나오는 것이 관념이다. 따라서 관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의 기능을 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관념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구주의에서 진리는 단순히 참된 지식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보증된 주장 가능성을 뜻한다. 이것은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지식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웨이는 이러한 탐구의 방법론을 철학뿐만 아니라 교역, 과학, 정치, 예술 등에 적용하며 프래그머티즘을 통한 사회 개선을 시도하였다.
전통적인 철학자들과는 달리 니은 프래그머티즘 학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추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식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생활 중심의 철학을 추구하였다. 물론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고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진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 본질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프래그머티즘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부